김해 국제공항의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아침 햇살이 흘러들었다. 유리창은 바다의 빛을 반사하며 은빛 물결처럼 일렁였고 그 빛은 한재민의 눈꺼풀을 스치듯 어루만졌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북쪽에서 중국을 거쳐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는 수많은 밤을 눈뜬 채 지새웠다.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손에 든 배낭은 낡았지만 단단히 여민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엿벌의 옷과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를 부모님과 여동생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심코 사진유를 손끝으로 쓸었다. 사진의 표면은 달아 빛을 잃었지만 마음속 그리움은 결코 빛을 잃지 않았다. 공항 출구를 향해 걷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곳은 화려한 상점, 각국 언어로 쓰인 안내판, 자유롭게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재민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북한에서 상상했던 남쪽의 풍경은 이토록 다양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출구 앞 한재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든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단정한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자, 서민규였다. 국정원 소속 담당관이라는 소개와 함께 그는 재민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오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 네가 살아갈 곳은 여기야. 재민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끝의 따뜻함은 낯설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광안대교로 향했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 은빛 강철 구조물이 시야를 압도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바다와 하늘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다리는 그 사이를 가르는 선처럼 서 있었다. 재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런 웅장한 건축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북한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도 이만큼 크고 자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처음 보면 놀라지? 부산 사람들한텐 익숙한 풍경인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겐 늘 충격이지. 민규의 말에 재민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다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문턱처럼 느껴졌다. 임시 거처로 도착한 곳은 작지만 깨끗한 원룸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광안리의 불빛이 일렁였고 바람은 바다 냄새를 실어 날랐다. 민규는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했다. 잠시 후 문 앞에는 따뜻한 치킨과 피자가 놓였다. 재민은 놀란 눈으로 음식을 바라보았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풍요와 간편함이었다. 닭다리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기름지고 짭짤한 맛이 혀끝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꿈결 같은 풍경을 만들었다. 재민은 침대에 앉아 사진을 꺼내 들었다. 가족의 얼굴이 흐릿하게 빛을 반사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올라왔다. 자신만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며칠 동안 서민규는 꾸준히 재민을 챙겼다. 생필품을 사다 주고
억양교정을 도와주었다. 재민의 말투에는 여전히 북쪽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일상 대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어느 날 아침 민규가 말했다. 전학수속 끝났다. 다음 주부터 해오름 고등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학교라 분위기가 밝을 거다. 재민은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과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첫 등교날 재민은 거울 앞에 섰다. 새하얀 셔츠와 감색 바지, 그리고 서툴게 맨 넥타이. 교복 차림의 모습은 분명 남쪽의 학생 같았다. 그러나 거울 속 표정은 여전히 낯설었다. 학교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 캠퍼스의 크기에 다시 한번 놀랐다. 운동장은 넓었고 건물은 현대적이었다. 담임교사의 안내를 받아 교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담임은 간단히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지낼 전학생 한재민이다. 출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재민은 조용히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낯선 공간, 낯선 시선. 하지만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낯섦을 지나왔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다. 재민은 홀로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던 순간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여기 앉아도 되지? 밝게 웃는 얼굴, 배지호였다. 그는 자연스러운 부산 사투리로 학교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PC방 얘기, 급식 맛집 평가, 학급 분위기. 재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호의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자리 잡았다. 너무 빨리 기대면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굣길, 버스 창밖으로 광안대교가 다시 보였다. 낮과 밤이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진 달이었다. 낮에는 강철의 차가움, 밤에는 빛의 따스함. 재민은 가족 사진을 떠올리며 다리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얼굴은 낮의 기억, 마음 속 그리움은 밤의 그림자였다. 방에 돌아와 휴대폰을 열자 민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억양 연습 계속할 것. 학교 생활. 첫 주가 중요하다. 필요하면 바로 연락할 것.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의 불빛이 천장에 어른거렸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릴까? 그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교실의 소음은 배경음처럼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낯선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다. 체육관에서, 급식실에서, 운동장에서. 그 시선의 중심에는 키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학생 최동혁이 있었다. 너 어디서 전학 왔노? 농담처럼 던진 질문 속에는 시험하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재민은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서서히 커져갔다. 밤. 재민은 다시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 속 가족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마음속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언젠가는 말하겠다. 하지만 그때는 내가 정한다.
창밖 광안대교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다리는 오늘도 두세 개를 잇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재민의 마음도 서서히 새로운 각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새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오름 고등학교의 교정에는 봄 햇살이 쏟아졌고 운동장에는 체육복 차림의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공을 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재민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떠드는 무리를 스쳐 지나갔다. 웃음소리와 농담이 가득한 풍경 속에서 자신만은 얇은 투명막 너머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웠다. 그러나 배지호는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며 곁에 다가왔다. 야, 오늘 저녁에 PC방 갈래? 지난번에 말한 게임 있잖아. 네가 배우면 금방 할걸. 지호는 아무렇지 않게 팔을 툭 치며 웃었다. 재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런 순간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일지도 몰랐다. 낯선 친절의 무게. 점심시간. 지호와 함께 앉아 밥을 먹을 때였다. 야, 네 말투 특이하다. 어디서 왔노? 서울도 아닌 것 같고. 지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순간 재민의 손이 굳었다. 숟가락이 국물 속에 잠시 멈춰 섰다. 지방에서 왔어. 가족 사정 때문에 재민은 준비해둔 대답을 내놓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그때였다. 교실 창문 너머에서 최동혁이 재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고 입가엔 비웃음이 번졌다. 순간 재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첫 충돌의 기운. 며칠 뒤 체육 수업이 끝난 뒤 재민이 땀에 젖은 운동화를 갈아 신고 있을 때였다. 야, 전학생. 굵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최동혁이 서 있었다. 키와 어깨가 다른 학생들보다 한 뼘은 더 컸다. 어디서 왔다고 했노? 말투가 이상하더라. 재민은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냥 부산 근처. 그래, 근데 왜 본 적이 없지? 전에 다니던 학교 이름이 뭐랐고? 동혁의 눈빛은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재민은 준비해둔 대답으로 얼버무렸지만 상대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아직은 그냥 지켜볼게. 그는 씩 웃으며 떠났다. 그러나 그 웃음은 경고처럼 느껴졌다. 화장실의 정적. 며칠 후 재민은 복도에서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동혁이 후배 몇 명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 가져왔나? 없으면 맞아야지. 형, 제발 이번 주까지만. 재민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스치는 장면. 겁에 질린 후배들의 얼굴. 위협적인 동혁의 웃음. 순간 북에서 훈련받던 기억이 떠올랐다. 몸을 낮추고 상대를 제압하는 방법, 눈을 돌리지 말고 관찰하는 법.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경고가 울렸다. 만약 지금 나서면 정체가 드러난다. 결국 그는 문 앞에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로 나와서도 한동안 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자신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며 손이 떨렸다. 자책의 그림자. 교실에 돌아왔을 때 재민은 책상에 앉아 눈을 감았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온 자신이
정작 약자를 돕는 순간에는 침묵하고 말았다. 수업 중에도 마음은 자꾸만 화장실 문 앞에 머물렀다. 그때의 울먹이던 목소리, 떨리던 손, 동혁의 차가운 웃음이 계속 떠올랐다. 점심시간 지호가 다가와 물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멍하냐? 무슨 일 있나? 재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호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혹시 동혁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녀석 새로운 애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하다. 재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동혁의 이름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와도 같았다. 균열의 그림자. 하굣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하고 어두웠다. 광안대교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 빛조차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가족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번졌다.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속삭이듯 내뱉은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휴대폰 메모장에 그는 몇 줄을 적었다. 오늘 화장실 나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용기 없는 자유는 진짜 자유일까? 다가오는 그림자. 다음 날 교실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동혁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야, 솔직히 말해라. 너 정체 뭐냐? 재미는 손에 준 연필이 부러질 만큼 힘을 줬다.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 거짓말하지 마라. 너 말투, 행동 다 이상하다. 딱 티난다. 저녁의 시선은 얼음 같았다. 시간 줄게. 솔직히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 퍼뜨리든지. 그 말은 칼날처럼 귀에 박혔다. 재미는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말 못한다. 동혁은 코웃음을 치며 교실을 나갔다. 더 깊어진 고립. 그날 밤 재미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일기 005 오늘. 나는 또 숨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자유로울까? 아니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될까? 펜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불안한 동맹. 며칠 후 지호가 재민을 학교 뒤편으로 불렀다. 바람이 거칠게 불던 오후였다. 재민아, 사실 나 동혁이랑 같이 다녀. 재민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네 옆에 붙은 것도 사실은 동혁이 시켜서야. 네 정체가 뭔지 알아내라고. 재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가 사실은 감시자였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지호는 다급히 덧붙였다. 근데 이제는 나도 좀 헷갈려. 너 그냥 평범한 애 같거든? 근데 동혁이 너에 대해 뭔가 큰 걸 알아냈대. 곧 직접 만나자고 할 거야. 재미는 말문이 막혔다. 도대체 어디까지 들킨 거지? 흔들리는 결심. 집에 돌아와 재미는 서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조심스레 설명하자 민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다. 최대한 버텨라. 정말 안 되면 학교를 옮기자. 그 말을 마친 뒤 재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진정한 자유는 아직 멀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방식으로 과거가 드러나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내 방식으로 버텨내겠다. 끝나지 않은 하루.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복도에는 아직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교실 문틈 너머로 동혁의 그림자가 보였다. 재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순간 새로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점심시간 교실 비편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쟤 북에서 왔다더라.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순간 한재민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시선이 무겁게 쏟아졌다. 어떤 눈은 호기심으로, 어떤 눈은 경계로, 또 어떤 눈은 불편한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탈북자래. 그래서 말투가 이상했구나. 누군가는 몰래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가장 힘든 건 동정의 눈빛이었다. 그 시선은 따뜻하려 했지만 오히려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평범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는 이미 특별한 이름표를 달아버린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점점 좁아지는 자리. 며칠 지나지 않아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조별 활동에서 아무도 재민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 급식줄에서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다가 늘 구석으로 밀려났다. 이치오조차도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얼굴은 이제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말도 걸지 않았고 동혁의 무리와 더 자주 어울렸다. 재민이 말을 붙여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때로는 모른 척했다. 역시 믿으면 안 됐어. 재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솟구쳤다. 운동장의 그림자. 체육 시간.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다. 공은 빠르게 오갔고 학생들의 환호가 운동장 위를 울렸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뛰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순간 거친 발길질이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왔다. 재민은 땅에 구르며 고통을 느꼈다. 주변에서 킥킥 웃음소리가 터졌다. 누군가는 일부러 부딪혔고 누군가는 거친 팔꿈치를 밀쳤다. 그 모든 뒤에는 동혁의 그림자가 있었다. 직접 손을 대진 않았지만 눈빛 하나로 다른 학생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재민은 이마에 맺힌 땀과 흙을 닦으며 이를 악물었다. 북에서 받았던 훈련 덕분에 신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마우서가는 하루. 그날 오후 교실에서 그는 책을 정리하다가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책장에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에 힘을 주었지만 가슴은 점점 작아지는 듯했다. 자유를 찾아왔던 길 위에서 그는 다시 감옥 같은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서민규의 제안. 며칠 후 재민은 결국 서민규를 찾아가 상황을 털어놓았다. 학교에서 재민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를 이용하시려는 겁니까? 이용이라니. 너의 경험은 세상에 꼭 필요한 증언이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네 존재는 더 이상 소문 속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지. 민규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재민은 속으로 차가운 의문을 느꼈다. 박진호는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고 이제는 어른조차 자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깊어지는 불신.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러나 종이는 채워지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일기영영 오늘. 어른도 나를 이용하려 했다. 나는 누구의 계획에 끼워 넣어질 운명이 아닌데. 진짜 자유는 내 이야기를 내가 정할 때 오는 게 아닐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광안대교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무력감과 다짐. 다음 날 아침 교실로 들어서자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다시금 귀를 찔렀다. 어떤 학생은 대놓고 물었다. 야, 진짜 북에서 왔다며. 재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맞아.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동정어린 시선도 비웃는 표정도 그 순간 잠시 멈췄다. 재민은 마음속에서 작은 떨림을 느꼈다. 숨는 건 끝났다. 이제는 맞서야 한다. 끝나지 않은 싸움. 그러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동혁은 여전히 재민을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드디어 인정했네. 근데 그게 끝일 것 같나? 그의 말은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교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재민은 손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점심시간. 급식실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다. 국밥 냄새와 튀김 냄새가 뒤섞이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한재민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최동혁이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도발적인 미소로 가득했다. 야, 전학생. 아니, 이제 탈북자라고 불러야겠지? 순간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동혁은 재민의 식판을 툭 치며 국을 쏟게 만들었다. 국물이 식탁 위로 흘러내렸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다. 재민은 조용히 휴지를 꺼내 국물을 닦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다들 널 이상하게 보는데. 재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식판을 옆에 두고 동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북에서 왔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순간 급식실이 고요해졌다. 예상치 못한 태도. 동혁은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다. 그는 재민이 두려워 떨며 변명할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민의 태도는 담담했고 그 안에 묘한 힘이 있었다. 나도 이 학교의 학생이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거다. 재민의 말이 끝나자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학생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보았고 몇몇은 은근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혁은 체면이 깎인 듯 얼굴이 굳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더니 그대로 휘둘렀다. 그러나 재민은 가볍게 몸을 비켜 공격을 피했다.
훈련받은 몸은 동혁의 움직임을 너무도 쉽게 읽어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하게 울렸다. 학생들은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침착한 재민, 그리고 당황한 동혁. 공기는 이미 역전되고 있었다. 교사의 개입. 그날 오후, 재민은 담임교사에게 불려갔다. 급식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재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출신,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담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니 몰랐구나. 미안하다. 교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학교 차원에서 도와줄 거야. 너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재민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처음으로 어른의 목소리 속에서 진심을 느낀 순간이었다. 학교의 변화. 며칠 후, 학교에서는 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다. 평소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특히 차별과 편견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강당한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그를 배척하거나 괴롭히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같은 학생이고 같은 사람이다. 학생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를 바라봤다. 많은 이들이 최근 급식실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교육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재민에게 다가왔다. 사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너도 그냥 우리랑 같은 애구나. 오늘 네 말 멋있더라. 그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민은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작은 변화의 씨앗. 그날 저녁 재민은 일기를 썼다. 일기, 영영. 오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본다. 하지만 그 다름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내 용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창밖 광안대교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 보였다. 이제 그 불빛은 외로움이 아니라 희망처럼 느껴졌다. 동혁의 동요. 반면 동혁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학생들은 무조건 자신을 따랐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는 달라졌다. 몇몇 후배들은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야,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후배의 말에 동혁은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재민의 당당한 태도가 자신조차 흔들리게 만든 것이었다. 새롭게 다가오는 손길. 며칠 후 교실에서 낯설었던 한 학생이 재민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네가 용기를 낸 덕분에 나도 이제 더 이상 괴롭힘에 못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민은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은 처음이었다. 그 작은 고백은 그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다. 또 다른 시선.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괜히 영우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주목받네.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재민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이제 바람처럼 흘러가 버렸다. 서민규의 불만. 한편 서민규는 재민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재민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독립적인 길을 택하자 그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군. 민규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음속에 다짐. 그날 밤 재민은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얼굴들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는 듯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 길을 제 발로 걸어 갈 거예요.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길을 내고 있었다. 그 길은 곧 재민의 길이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역 언론에 한재민의 이야기가 보도된 것이다. 탈북 청소년 학교 적응기라는 제목 아래 그의 생활과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이 기사로 실려 있었다. 마치 영웅담처럼 포장된 내용이었다. 재민은 기사를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내가 말한 적 없는 건데. 기사 속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허락 없이 세상에 퍼져 있었다. 그는 곧장 서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기사 당신이 흘린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사람들이 너를 알면 오히려 안전해질 수 있어. 보호?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제 이야기를 제 동의 없이 이용한 거잖아요.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다시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 이제 제 길을 제 힘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학교의 소용돌이, 언론 보도의 여파는 컸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재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요동쳤다. 어떤 이들은 대단하다며 영웅처럼 떠받들었고 또 다른 이들은 괜히 주목받으려는 거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동혁은 이를 빌미로 다시 재민을 공격하려 했다. 봐라. 결국 관심받고 싶어서 이 난리 친 거잖아. 언론에까지 나가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었을까. 그의 말에 몇몇 학생이 수근거렸지만 예전처럼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미 많은 이들이 급식실에서의 재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재민은 숨을 고르며 반박했다. 그 기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 거다. 나는 영웅도 아니고 관심도 필요 없다. 다만 나는 나일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학생들은 동혁의 말보다 재민의 태도에 더 귀 기울였다. 뜻밖의 고백. 며칠 후 방과 후 운동장 뒤편에서 동혁이 재민을 불러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얼굴은 예전처럼 도발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겁고 지친 표정이었다. 재민아, 사실 나도 너처럼 집에서 힘들어. 동혁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천천히 고백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늘 폭력을 휘둘러. 집에서는 내가 제일 약한 놈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강한 척해야 했어.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 재민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의 이면에 상처받은 또 다른 소년이 있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화풀이한 거. 동혁의 말은 힘겹게 흘러나왔다.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북에서 억압과 폭력 속에 살았어. 그래서 알아. 또 다른 폭력으로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운동장 위를 스쳤고 어둑한 하늘 아래에서 두 소년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졌다. 학교의 새로운 공기. 며칠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동혁은 더 이상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했던 일을 사과하며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요즘 동혁이 진짜 달라졌지 않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는데. 학교 안 공기는 점점 평화로워졌다. 재민 역시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았다. 배지호도 다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땐 정말 미안했어. 널 일부러 속였던 거. 재민은 잠시 지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그 말에 지호의 눈빛이 젖어들었다. 바다 위의 다리. 몇 달 후 재민은 홀로 광안대교를 다시 찾았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았던 그 다리였다. 그때는 압도적인 거대함 앞에서 말문이 막혔지만 이제는 마음속 의미가 달라져 있었다. 다리는 단순히 바다 위를 건너는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두려움과 희망, 억압과 자유를 잇는 상징이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맞았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죄책감이 앞섰지만 이제는 감사와 그리움이 더 컸다. 당신들이 준 용기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자유의 정의. 재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연결되는 것. 광안대교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빛의 행렬은 마치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듯. 새로운 다짐. 그날 밤 재민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일기 00이는 이제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은 그는 창밖에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일의 자신은 오늘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 믿으며